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절차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며 이 주장을 즉각 반박했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상징인 조국 전 대표는 스님의 얘기는 경청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회피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여론이 심상치 않자 조국혁신당은 이제서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으로까지 불똥이 튄 이 사안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 다뤄봅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당의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되레 피해자를 돕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이유인데요. 눈물의 호소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마는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또 외부 기관 의견을 100% 수용한 징계가 이뤄졌다라면서 강 전 대변인 주장을 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변인이 지적했던 건 그 2차 가해. 여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데 호 대변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제 그 강미정 대변인이 저렇게 얼마나 큰 용기를 냈겠습니까?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버릴 뻔했죠.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몇 달이 걸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피해자는 그 동안에 10여 명까지 이제 늘어났고,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더 징계를 당하고 더 이제 피해를 입고 그런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심에서의 사과나 반성은 이제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너무 여론이 나빠지니까 부랴부랴 뭐 위로를 드린다라고 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니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꾸짖었을 때도 이 아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느끼는구나, 그런 그 반성이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이제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왜 그러냐? 예. 이게 저는 데자뷰처럼 봤었던 장면들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안희정 지사 사건 때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고요. 박원순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몰아붙였었고, 그럴 리가 없다. 박원순 시장이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박원순이 뭐 그 당시에 우상호 그 후보는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다. 뭐 이런 말까지 이제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운동권 80년대, 90년대 운동권들 지금 이제 좌파들의 우리는 늘 옳다. 그리고 설령 뭐 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덮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왜곡된 의식, 그 위선과 그 독선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해지는 내용 보면은 뭐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는 당일에 또 있었고, 또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하는 삼보일배 장소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피해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조국 혁신당의 대처, 혹시 이런 부분이 아쉽다 혹은 뭐 평가를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조국혁신당이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네. 혁신은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묻고 싶고요. 성평등이나 어떤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은 아예 지금 이 사건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저는 조직 문화 전체의 어떤 대대적인 혁신과 반성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 늪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특히 이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당내 조직에서 동지라고 느꼈던 이들로부터 2차, 3차 가해를 받는 동안에 네. 이게 지금 갑자기 어제 오늘 불거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 이대로 방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네. 특히 이러한 사건의 조치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강경한 조치 그리고 처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명, 제명 가해자 중에 최소 2명인 것 같은데 네. 한 명은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인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에 남아 있었던 피해자들이 1년 지나면 돌아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게다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차 하지 않고 조사받게 하고 이런 모습들은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당에서 국회에서 이런 그 사회에 만연한 이 성비 사건의 또 사건 처리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방식으로 처리를 할 때 비판하고 제도와 법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내부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문제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벌어진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강미정 대변인은 뭐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 당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또 절망적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탈당을 선언한 것 같은데 네.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공들여서 영입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건을 방치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 도저히 전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도 뭐 이 사안을 다루면서 혹시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가 좀 전해지는 바를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추인 작업까지 끝낸 조국혁신당의 얼굴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뭐래도 조국 전 대표일 겁니다. 당대표 복귀도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강 전 대변인은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 수차례 관련 내용을 편지로 전달하고 도움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사면된 조 전 대표가 조처를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거든요. 어제 조계사를 방문한 조 전 대표 뭐라고 답변했을지 들어보시죠.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원장님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 주변은 침묵했지만 SNS를 통해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생활 중에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받았다면서 당시에는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비당원이라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 부분도 그 자당의 강미숙 고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면서 현충원을 참배하는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는데 의견 주실까요? 그 성비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네. 그 당직자가 잘못을 한 것을 조국 혁신당이 대응을 저렇게 잘못함으로써 이것은 이제 조국 혁신당의 문제가 된 것이고 거기다가 조국 전 대표가 또 저렇게 침묵함으로써 그것은 조국 전 대표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저 SNS 쓴 것도 이제 한참 지나서예요. 저때 이제 침묵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워낙 이제 문제가 커지고 이제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SNS에 이제 그 쓴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조국 혁신당에 혁신은 없다 말씀하셨는데 조국 혁신당에 조국은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 사람 이름을 딴 당이 있었던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좀 사실은 좀 낯뜨거운 일이죠. 그러면 무한 책임이라도 져야죠. 그런데 나는 당원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수감돼 있었는데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 나간다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조국 그 전 대표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완전히 판명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적인 사회의 공적인 이익이나 공적인 가치와 자당의 이익이나 또 자기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것을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정치할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것인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판명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출소하자마자 여러 가지 SNS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광폭 행보를 하면서 적극적인 이 대응을 했었는데 어제 조국 전 대표의 이런 대응 또 SNS 입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과거 조국 사태 때 그 통상 우리가 하던 얘기가 조적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네. 그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본인이 과거 SNS를 통해서
정치 현안, 사회 현안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뭔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놨던 것이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그 상황을 놓고 조족죄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었는데 네.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어떤 성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 글을 한 12년 전인가 또 올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또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면서 네네.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조국 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혁신정책위원장, 연구원장인가요? 그걸 맡고 있는데 무엇을 혁신하겠다고 그 직함을 받은 것인지 네. 제가 반문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 조국 혁신당은 비당원이었건 당원이었건 조국 전 대표가 조국 대표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네네. 누가 뭐래도. 그런 상황에서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또 그 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 그렇게 그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당화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저는 그거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조국 전 대표는 그 수감 중일 때요.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책도 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대리인이 편지도 쓰고 이 사건을 몰랐다면 모를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입장을 못 냅니까? 조국 대표가 확실하게 본인이 13년 전에 SNS에 올렸던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했다면 이 부분은 이 사건은 정말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아주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다면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요야무야 됐을까요? 또 피해자들이 이렇게 고통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거는 수감 중이라 쳐요. 그러면 저는 어제 강미정 대변인의 어떤 기자회견에서 사면돼서 네. 특사돼서 나오면 아,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오면 우리가 뭔가 제자리를 찾고 정의로운 어떤 결과로 귀결될 수 있겠구나.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기대했겠죠. 예. 그런데 전혀 아니었잖아요. 조국 전 대표 어제 조계사에서의 그 모습은 다음 기회에 이런 모습은 뭔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입장 정리도 안 돼 있는 듯한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사면되자마자 된장찌개 올려서 논란 일으키고 SNS 그렇게 하고 지방 다니고 그럴 시간이 있었다면 이 문제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본인이 공들여 영입한 사람을 포함한 당내 당직자들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복당도 했잖아요. 당원인데 네. 그 얘기 못합니까? 당원이 아닌 사람은 얘기 못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 네. 생각하고요. 누가 봐도 조국 혁신당은 곧 조국 대표가 다시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거의 수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회피하는 것, SNS에 올린 글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답변을 피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네.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행보해서는 본인이 어떤 뜻한 바 정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게요.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의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조국 혁신당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최 원장은 이번에 조국 전 대표와 함께 광복절 특사 사면 복권이 됐죠. 최 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세종시당이 어떻든 성비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누구가 좋은데 저희가 저희 하니까 저 말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이게 그러니까 한 강연 참석자가 조국 혁신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 관련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최 원장이 질문을 했고 이러한 답을 내놓은 건데 뭐 죽을 만한 일이냐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호 대변인님.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어떤 정치적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아서 옳다구나 하고 제가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 저는 일관되게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 운동권 출신의 좌파들에게는 그 여성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결여돼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진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자신들이 사실 정의도 아닌데 자신들이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문제 따위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 부수적인 문제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강욱 저 원장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성 당직자들까지 다 있는 그 온라인 회의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다가 또 거짓말로 해명을 했는데 나중에 또 민보협, 그 민주당 부정한 협의회에서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그 말 맞다라는 게 다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성을 암컷이라는 표현을 썼었던 것도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입시비리에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조국 입시비리에 인턴 그 증명서 허위로 만들어줘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 특별사면을 시켜줘가지고 그것도 곧바로 교육연수원장을 민주당이 시킵. 우리나라 21세기 글로벌 선진국의 집권 여당에 수백만 명 당원을 교육연수하는 자리에 저런 분을 도대체 교육연수원장으로 쓰면서 그 임명한 당대표는 어떤 수준의 교육을 원하는 것입니까? 네네. 그것도 사면되자마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다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최강욱 원장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래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곧바로 이제 입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 전체적으로 좀 저 좌파 진영들이 우리 김 의원님처럼 아닌 분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반성하고 좀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하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진영의 문제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글쎄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특히 최강욱 연수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윤리위원회 회부가 된 셈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판의 강도가 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위 특별 사면 특사로 나와서 조금 더 자중하고 좀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땠을까.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또 최강욱 의원도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더 드는데요. 네. 특히 지금 8월 15일 특사되고 이 대전에서의 강연이 31일 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특사로 사면되고 나서 한 보름 만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 저는 처음에 당원 대상 강연이라고 해서 민주당 당원들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랬는데 조국혁신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강연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나중에 그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 청중이 뭐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서 별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라고 얘기를까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돼지 표현이랄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너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남녀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런 표현을 교육연수원장이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엄청난 유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께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 성비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데도 네. 이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교육연수원장 임명을 했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잘된 인사라고 얘기했다는 걸 이제 본인이 자랑 삼아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즉시 이 윤리위에 징계하고 진상조사하라고 한 것은 신속하게 한 건 굉장히 잘한 일인데 네. 그게 신속해야 될 뿐더러 굉장히 엄중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게 두고두고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당직 자체가 교육연수원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판단해서 민주당에서도 윤리감찰단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떨지 보면은요. 일단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이 당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방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뭐 이런 2차 가해는 물론이고 또 발언 내용도 용이하기 어렵다 하면서 왜 다른 당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 상황으로 끌어가는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줬고 지난해 발언 논란 때는 이재명 당시 대표 직권으로 당원권 6개월 처분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싶습니다. 그 뭐 징계는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가 네.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 대표부터 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 대표요? 네. 네. 정 대표가 인사권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명했을 때부터도 사실은 아니 그 특별사면 복권 되자마자 저렇게 하는 것이 그것도 교육연수원장에 기용하는 것이 맞냐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이 최강욱 그 의원 그 나무위키 여기 찾아보면요. 네. 논란이 이게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20건이 넘어요. 20건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견된 참사거든요. 이게 갑자기 훌륭했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말실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도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그 사과라는 것도 진심의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냥 무마하려는 거예요. 저런 식의 작년 총선 때도 아주 지탄을 받은 발언을 했었던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다 당선이 되셨는데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때 다 사과했었거든요. 선거 네. 때니까. 지금은 그 사실 자체 부인해요. 그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려진 거였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형 성비위 사건 때 그때 그 폭로했던 피해자들 네. 그 이후로 2차 가해, 3차 가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좀 걱정됩니다. 이 강미정 이 대변인도 더더군다나 탈당까지 했는데 저렇게 진심으로 사과 반성조차 하지 않는데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 또 정치권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앞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에서 조사 지시가 떨어진 이후에 최 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면요. 부적절하고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께 상처드린 점 사과한다면서 문제 제기한 분들은 폄하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진위와도 무관한 일이다라는 말도 남겼는데 지금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연수원장에서 사퇴하고 탈당하라는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최 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이 사건이 확산되면서 네. 와글와글 하고 있는데도 지금 SNS 글 위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거 보니까 글쎄요 본인이 사퇴를 할까요?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진상조사를 좀 확실하게 하고 신속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보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아까 뭐 상처 드린 거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단서를 또 달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과는 깨끗하게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단서를 답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 녹취가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 혁신당 당원이 녹음을 했는데 그걸 강미정 대변인한테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 대변인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 녹취록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나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도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내용이 다 전후 맥락이 다 있는 것인데 왜 또 그러나 진위가 그게 아니었고 왜 이렇게 단서를 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진정성 있는 사과처럼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내용 이쯤에서 좀 가름을 하고 다음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 오찬 이후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도 진행될 예정인데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인 거네요.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혹은 어떤 발언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자, 우선은 그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겠다라고 결단한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 결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지난 정부 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한 번 있었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정에 부담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봤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겠다라는 건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대통령께서는 말로는 협치를 표방하는데 실제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어떤 협의와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와 이런 것들이 이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발표 있은 뒤에 네. 그 대표 비서실장 박준태 비서실장이 민생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그것이 주 의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게 못 박은 것은 이른바 이제 정쟁의 영역들 그런 것들도 물론 논의해야 되겠고 입장 표명해야 되겠지만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도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네. 물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입법 폭주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다 민생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 기업의 활력을 옥죄는 것이고 기업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도 다 민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정면으로 역주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국제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번 그 회담에서 생산적으로 논의가 되고 꼭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단독회동 이전에 일단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정상회담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는데 일단 지금 여야 양당 대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어떤 표정일지 분위기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아직까지 악수를 안 했죠. 네. 양당 대표가.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주선하는 여야 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악수는 할 것 같다. 악수해야죠. 그리고 서로 얘기를 기회가 됐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죠. 본인들이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내란이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 보여야만 악수하고 뭐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고 네. 뭐 당시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 지금 와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악수 못한다 이렇게 서로 굉장히 날선 공방들을 해왔었는데 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고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거의 뭐 10번 넘게 여야 만납시다, 대통령 만납시다 했어도 끝내 들어주지 않다가 네.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급전직하 떨어지니까 딱 한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그 대통령이 기내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탄 파인 그런 당대표라 할지라도 당내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당대표라면 인정하고 만나고 협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본인 약속 지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그 제안을 야당에서 금방 수용을 했더라면 지난 주말에 이미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계속 미루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의제는 다 열려 있다. 네. 열려 있고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그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 뭐 야당 대표 만나서 얘기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취임 선서한 날부터 몇 차례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로 삼고 여야가 좀 협치할 수 있는 악수하고 협치하는 모습 보인다고 해서 내란 특검이 안 돌아갑니까? 개혁 입법이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저는 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수제의는 누가 먼저 할까요? 세 분이 같이 손잡을까요? 뭐 굳이 뭐 먼저 그냥 동시다발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네. 예.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국합 이른바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의구심이 있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예,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방송 3법도 그랬고 예, 검찰 해체 쪽 그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는 전혀 뭐 우리는 뭐 우리 길을 간다 마이웨이로 그렇게 막 갔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을 빼고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만 만나는 게 뭐 그다지 달가울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거기서 이제 만남의 결과가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는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뽑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거지 정청래 그 대표를 우리가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네. 대통령께서 그 부분 책임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뿐만 아니라 당직자 또 일반 당원 등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 수사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첫날이 될 것입니다. 개헌 당일날 우리 의원들도 부지런히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순식간에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어제 규탄 대회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럼 6년 만에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의 길로 가는 건가? 상임위 간사 선출마저 맡긴 상황에서 방법은 여론조를 찾는 것인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저도 저 현장에 있었는데 네. 저기는 장외는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거거든요. 네. 이게 전날 그 오후 늦게 공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이 모이셨어요, 시민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가시고 제가 시민들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밤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나라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역주행해도 되는 거냐 그런 겁니다. 이게 저희 당이 뭐 해산되냐 마냐 그 걱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저렇게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네. 저는 저 장소에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말 장외투쟁을 우리가 해보겠다 그랬다면은 2, 3일 전에 공지해서 광화문에서 주말에 모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희 당원들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주력은 장내에 있다. 네. 국회에서 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그 아무런 효과를 지금처럼 그냥 입법 복제로 가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써서 대한민국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래서 하여간 민주당이 그 태도를 바꾸고 뭔가 대화와 타협과 이런 정신으로 돌아온다면 장외로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럴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도 우리의 유효한 그 써야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근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표결 방해를 했다고 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도 계엄 해제 표결이 가능했던 데다가 김민석 총리, 박선호 의원 등이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전에 수차례 계엄 우려를 언급했었는데 그렇다면 대체 누가 방조한 거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궤변이죠. 네. 궤변이고요.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 의원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소위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데 지금 민주당을 향해 내란 방조범이라고 지금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뭐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김민석 총리나 또는 박선원 의원 등 또 민주당에서 몇몇 분들이 오래전부터 계엄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런 어떤 정황들 이런 것들을 상임위를 통해서 또는 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네네. 그때 뭐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다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이건 망상이다. 민주당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 그렇죠. 네.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건너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방조라고요. 본인 본회의장 가서 결의에 참여도 안 했던 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국민의힘의 어떤 비상식적인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로 탄생한 지도부의 면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빗대어서 그러면은 소방관은 뭐 방조범이냐? 미리 다 사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알고 그냥 그렇게 그러면 방조했다는 것이냐? 이런 조롱 섞인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신모 원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궤변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극한 대립 중인데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요 발언은 좀 달랐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반드시 필수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필수 기관입니다. 필수 기관이고 그게 지금 사안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국가기관을 상설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사면 복권은 그 사안이 제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고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많고요.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일 것뿐이지 검찰을 만들어서 총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그러면 감사원이 있는데 감사원은 그러면 폐지해도 됩니까? 검찰총장도 검찰청을 전제한 겁니다. 그거야말로 의원님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보고 헌법학계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 헌법학자인 차 교수와 김용민 의원 등이 이렇게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는데 오늘 입법청문회는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당론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공청회는 그저 요식행위 아니었냐 이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시죠?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우리 헌법 89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고도 했다면은 나쁜 거고 그것도 모르고서 저렇게 주장했다면 정말 무식한 일이고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한다.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검이 검찰청 하나만큼의 특검을 3개를 지금 운영을 하니까 사건 미제율이 34%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34%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들이 다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을 이제 해체해 버리겠다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제 입법 청문회까지 열고 공청회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나온 그 증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범죄 그리고 범죄 혐의와 관련된 그것을 이제 뒤집기 위한 그런 증인들만 다 채택을 했거든요. 네. 집권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범죄와 범죄 혐의가 없어진다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게 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라를 지금까지 어떻게 쌓아온 나라인데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의원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그거 공소 취소해라라고 저 청문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또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인민재판이란 말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민재판 특징이 재판장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다 공개해가지고 대중들의 선동과 공포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결론도 정해놓은 게 인민재판이에요. 근데 지금 내란 특별재판분이 하는 우리가 정말 상상조차 민주주의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일까지 현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여튼 정부 조직법에 대한 일정 계획도 나온 상황이고 발의 계획,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나온 상황에서 이런저런 논란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요? 글쎄요,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9월 15일 날 6년 만에 1심 결심 공판이 나오는데 네. 그 공소 취하해달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나경원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그거 전당대회 토론 과정에서 옥신각신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으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정해진 거는 검찰에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무수한 수사권과 기소권 오남용을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누구는 봐주고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이나 공천 개입 문제나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제대로 그걸 수사했다라면 지금 무슨 이런 특검까지 오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검찰이 제대로 했다면. 그런데 그 무수한 봐주기, 무수한 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 기소 분리한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설치한다라는 대원칙 그리고 9월 중순에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시킨다라는 것까지가 현재 당정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7일 날 고위당정 회의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서로 접점을 찾아서 이걸 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전제는 완성이 돼 있는 거고 기본 그 이후에 시행령을 포함한 세부적인 것들은 차차 해나가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